제 남편 박민주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소속으로 3년 전 머나먼 아리디아 공화국으로 장기 파견을 떠났어요. 몸은 멀리 있었지만 저희는 누구보다 애틋한 부부라고 믿었죠. 매일 밤 영상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저희의 일과였어요. 7살 딸 유나의 재롱에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었답니다. 평온하던 주말 아침, TV에서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있는 아리디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죠. 화면은 온통 총성과 검은 연기로 가득했어요. 남편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현지 통신이 두절됐다는 자막이 제 심장을 까맣게 태웠죠.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뉴스를 지켜보던 다음 날 아침,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에서 긴급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 직원과 가족들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공지였죠.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어린 딸 유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알려준 공항 입국장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죠. 곧 남편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공항 입국장은 먼저 도착한 다른 직원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안도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때 회사 관계자 한 분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현지 상황이 급박해 비행기가 2대로 나뉘어 들어오니 JT형 명단을 꼭 확인해달라는 말이었죠.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공항벽에 붙은 커다란 종이 위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남편의 이름 3글자를 애타게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명단을 몇 번이나 훑어봐도 남편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고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겨우 참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명단이 누락된 건 아닐까?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대며 확인을 부탁드렸죠. 직원은 제 말을 듣고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한참 확인하더니 이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표정에서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 박민준 과장님은 다른 비행편에 계시네요. 현지 체류 중인 가족과 함께 탑승하셔서 내일 새벽에 입국하실 겁니다. 직원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저기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리디아에 있는 가족은 남편 혼자잖아요. 저랑 제 딸 유나가 남편의 가족인데 저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걸요. 제 말에 직원의 표정이 더욱 난처하게 굳어졌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제게 노트북 모니터를 조심스럽게 돌려주었죠.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모니터에는 박민준,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여자와 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배우자 김지영, 자녀 박지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그 순간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억이 산산조각 났어요. 유난히 피곤해 보였던 그의 얼굴, 가끔 연락이 안 되던 주말들,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었던 거예요. 모두가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을 마주했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 혼자만 다른 차원의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죠. 정신을 차리고 유나를 친정에 잠시 맡긴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의 서재, 그가 가장 아끼던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망설임 없이 공구로 부쉈어요. 부서진 서랍 안에는 작은 외장하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제발 아니기를, 제발 악몽이기를 바라면서요. 외장하드 속에는 제가 모르는 남편의 3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낯선 여자와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 3사람이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죠. 심지어 한 사진 속에서 남편은 제게 청혼할 때와 똑같은 반지를 그 여자의 손에 끼워주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을 닫아버렸어요. 다음 날 새벽,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사히 도착했다며 걱정했냐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지 마. 당신 집은 여기가 아니잖아. 아리디아에 두고 온 그 가족에게 돌아가. 수화기 너머로 그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려왔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네가 아들을 못 낳아주지 않았니라는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어요. 그들은 모두 공범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났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시어머니는 눈물로 호소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준비해온 증거들을 펼쳐놓았어요. 외장하드 속 사진과 항공사 탑승 기록,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걸 끝낼 준비가 끝난 거죠. 남편과 그 여자의 결혼 사진을 던지며 말했어요. 위자료, 재산, 양육권 모두 제 것이고 당신들은 중혼죄로 처벌받게 될 거라고요.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모든 것은 제 뜻대로 진행됐어요. 남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죠. 저는 딸 유나와 함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그날 공항에서의 절망은 제 인생의 재난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삶으로부터의 긴급 철수.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